라고 하는 그 엔자임이 들어있는 마스터믹스가 있습니다. 그 엔자임을 사용하실 때는 50도씨 2분이 UNG가 이제 액티베이션을 하는 그 온도가 50도씨이기 때문에 2분의 액티베이션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UNG가 하는 역할은 그 PCR 프로덕트가 컨타미네이션이 돼 있을 경우에 UDP를 사용해서 UDP를 인지해서 UDP가 바인딩하고 있는 DNA 시퀀스를 다 데그레이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CR 프로덕트의 컨타미네이션을 막아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엔자임인데요. 그 엔자임이 들어가 있는 시약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 시약은 굳이 이 스텝을 넣으실 필요가 없고 빼주시면 되는데, 빼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Delete Selected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운도라는 걸 누르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시약은 혹시 마스터믹스는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시죠? 네네. 네.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세팅 그대로 놓고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95도씨에 10분이라는 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일반 PCR 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프리 디내추레이션의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50도씨 2분 UDP 엔자임을 다시 인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것으로 95도씨 10분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택폴리머레이즈가 이제 핫스타트가 되게끔 하는 그 케미컬로 모디피케이션 된 택폴리머레이즈이기 때문에 95도씨에서 10분 정도 다시 액티베이션 시켜줘야 택폴리머가 작용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역할로 95도씨 10분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95도씨 15초, 60도씨 1분으로 40사이클을 진행하게 되면 PCR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반 PCR과 다른 점은 60도씨 1분에 72도씨에 대한 익스텐션 타임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 리얼타임 PCR용 택폴리머레이즈는 60도씨에서도 활성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택맨 프로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께서 커스텀 디자인하신 사이버그린용 프라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PCR 프로덕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60도씨 1분으로 어닐링과 익스텐션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커스텀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실 때 이게 어닐링 템퍼리처가 60도가 아니라 60도보다 더 낮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60도보다 더 낮을 때는 이 온도를 잡고서 드래그해서 낮추신 다음에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택폴리머레이즈가 6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PCR 이 진폭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란색 선택된 거에서 Add Step F터를 누르시면 스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스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3스텝으로 진행하실 때는 세 번째 온도를 60도씨로 놓으시면 넌 스페시픽한 바인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72도씨로 올리셔서 이렇게 3스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밑에 보시는 카메라 버튼입니다.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컬렉션 온 버튼을 해서 리얼타임 PCR이 전체 돌아가는 중에 어느 스텝에서 현관값을 읽어드리겠느냐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익스텐션 제일 마지막에서 디텍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3스텝으로 진행하실 때는 이 앞쪽에 카메라를 꺼주시고 마지막에서만 켜주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금 익스텐션을 1분 줘야 되지만 이렇게 3스텝을 진행할 때는 어닐링이 1분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어닐링은 한 20초 정도만으로 바꿔주시고 3스텝 하실 때는 15초, 20초, 1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좋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시고 다음 선생님이 실험을 하시려고 또 오셨을 때 프로토콜 보시고 나는 3스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니까 2스텝으로 진행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노란색 선택하시고 딜리트 셀렉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2스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온도를 56도가 아니고 난 60도니까 60도로 올려야지 라고 올리신 다음에 런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터 컬렉션 온 버튼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런이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런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PCR은 다 끝났는데 형광을 하나도 읽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일반 PCR 돌린 것처럼 프로덕트만 나와 있고 데이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가끔 그런 파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데이터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런 파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로딩 하셔서 런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마지막 그 어닐링 템퍼리처, 익스텐션 템퍼리처에 이 데이터 컬렉션 온이라고 이 카메라 버튼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서 런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지적이 되셨으면 볼륨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볼륨은 뭐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뭐 장비가 빨리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가고 하는 그런 현상은 전혀 없는데요. 단 한 가지, 이 볼륨을 맞춰주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실험했던 건 볼륨이 20마이크로리터였는데 똑같은 실험을 내일 할 때 이건 내가 오늘은 30마이크로리터라니까 30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두 파일을 합쳐서 같이 분석하시려고 하신다면 볼륨이 다르면 그 파일이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동시에 분석하시려면 이 볼륨까지도 맞춰주셔야지 스터디 기능으로 합쳐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10마이크로리터 들어갔던 20마이크로리터 들어갔던 30마이크로 들어갔던 차라리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분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전혀 그냥 실제로는 20이 들어갔는데 40이 들어갔던 뭐 아무 예,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되셨으면 런으로 들어가셔서 스타트 런을 누르시면 이제 바로 런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 셋업 자체를 만약에 내일 똑같이 또 실험하신다거나 아니면 점심 시간에 똑같이 또 실험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걸 처음부터 다시 또 다 입력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750이나 스테반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템플레이트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템플레이트 파일만 불러들이셔서 바로 런을 돌리시면 되거든요. 템플레이트 파일을 저장하시는 방법은 세이브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세이브 에이즈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일 제목은 EDS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템플레이트 파일은 EDT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편의상 바탕화면에다 하나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바로 런 버튼이 활성화가 해제가 됩니다. 런을 돌릴 수가 없는데요. 이거 닫으신 다음에 이 기본 화면에서 오픈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EDT를 선택하셔서 다시 오픈 누르시면 오늘 제가 아까 셋업 했던 거 그대로를 그대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내용이라든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 런을 돌아가도 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기본 화면에서 오픈을 누르셨다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픈을 누르셨고 EDS 파일을 열기 위해서 이제 오픈을 누르신 것인데요. 이 EDT라는 걸 열으셔서 런을 돌리고 싶으시다면 여기 밑에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걸 누르셔서요. 바탕화면에 경로 찾아가셔서 EDT 파일을 선택하셔서 오픈을 누르시면 지금 이 세팅 그대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런을 누르시면 스타트 런입니다. 지금 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누르시면 바로 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스테반 플러스나 그 750 같은 경우는 런을 누르면 바로 이제 런이 돌아가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런을 누르면 밑에 숫자가 뜨게 됩니다. 이 숫자가 무엇이냐면 이 장비의 시리얼 넘버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뜨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컨시어 6 플렉스의 개념 자체가 컴퓨터 한 대로 여러 대의 리얼타임 PCR을 동시에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런을 돌리는데 어떤 장비에 지금 로딩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인데 한 대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하나가 뜨는 것이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장비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 오늘은 편의상 그냥 바탕화면에다 하나 저장해 놓겠습니다. 바탕화면 설정하셔서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장비에 커넥션을 하면서 이 소리가 이제 블럭이 올라오는 소리고요. 블럭이 튜브를 물어주면서 런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몇 분 남았는지 이제 뜨게 되는데 이 화면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서 몇 분 남았는지 이제 잔류 시간이 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런을 돌려놓고 몇 분 남았는지 뜨는 데까지 히트 커버가 히팅되고 뭐 하는 데까지 한 1분에서 2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자리를 뜨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중에 뭔가 장비가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칼리브레이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거든요. 그럼 에러 메시지가 뜨면 일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쨌든 간 런은 돌아가게 되는데 그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런을 돌려놓고 이제 식사하러 가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갔다 오셨을 때 런은 돌아가지 않고 경고창만 떠 있으면 굉장히 허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런이 돌아간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분 남았는지 뜨면 그 이후로는 거의 에러 메시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500을 또 다른 데서 몇 군데 사용하고 계시다고 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퇴근하시기 전에 이제 런을 돌려놓고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750 같은 경우는 오토 셧다운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을 돌려놓고 가시면 장비의 램프가 이제 밤새도록 켜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는 에러가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만 램프 수명이 그만큼 빨리 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지양해 주십사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컨시어 6 플렉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말에 뭐 예를 들어 금요일날 런을 돌리고 돌아가셔도 장비 조작 없이 10분 이상 지나게 되면 장비가 자동으로 꺼지면서 스탠바이 상태로 몰아가면서 램프도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실제로 750보다 램프를 좀 더 오래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활용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가 히트 커버가 아직 105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몇 분 남았다고 뜨진 않는데요. 이제 105도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몇 분 남았다고 뜨면서 많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게 스탠바이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액티베이션? 화면이 그냥 꺼집니다. 화면 꺼지면 다시 킬 때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아래쪽에 그 빨간 버튼이 보이고 전원 버튼이 보이거든요. 그 전원 버튼 누르면 파워링 온 하면서 다시 켜집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스탠바이 모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런을 돌리고 런을 돌리고 런이 다 끝나고 10분 이상 조작이 전혀 없을 때는 스탠바이 모드로 돌아갑니다. PC를 꺼도 돼요?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저장이 되죠. 그 마지막 어차피 끝까지 돌아가면요 파일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런이 다 돌아간 다음에 컴퓨터 끄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도 로우 데이터가 같이 저장되는 거 네, 아닌가요? 로우 데이터는 다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런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몇 분 남았니 뜨고 런이 돌아가는데 이때 컴퓨터를 끄시면 컴퓨터의 커넥션은 끝나고 컴퓨터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네, 장비에만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장비 자체로 런을 돌린 것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비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장비의 데이터를 USB로 뽑아서 다시 PC에 꽂아서 분석을 하면 네, 분석을 할 때는 거기는 이제 어사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샘플을 어디에다 어떻게 넣는지 그런 걸 다시 다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우 데이터만 남아있는 상태라서요. 네, 지금 그러면 한 92분 후에 이제 장비가 끝난다고. 혹시 여기까지도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해서요. 기존에 뭐 7500이나